네, 이번에는 3번 지문 천천히 읽고, 네, 답 찾기가 목적인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되냐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죠? 성공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고 얘는 또한 뭘 해야 되냐면 긍정적인 변화를 자기 사회에서 일으킬 수 있는 행위자가 되는 것, 에이전트가 되는 게 어쩌고 저쩌고입니다 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맺은말 자리도 보면 단지 너 자신을 위한 목표만 달성하는 게 아니라 뭘 한다라고 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의 삶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어떻게 그 인내와 공감을 가지는 것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가라는 보기 2번이 그래서 답이 되어야 하겠죠. 자, 역시 그 다음에 이제 단어의 방점을 좀 찍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에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요,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종종 임페이션 나기가 쉬운데 그러면서 아주 즉각적인 결과를 바라게 되죠. 뭐 없이 그렇게 하게 되냐면 이해도 못하고서 말입니다. 지속적인 성공은 뭐가 필요하냐면 참을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지 못하고 말이죠. 여러분 혹시 페이소스라는 말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알겠다. 그 예수의 고난 아시죠? 그죠? 예수의 고난. 교회를 허투루 다녔군요. 그걸 The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죠. 이거 이제 사람들이 잘못 읽으면 이제 예수의 열정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니고 원래 이 단어는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파티라는 말에서 오는 겁니다. 이건 안 쓰셔도 돼요. 이 파티라는 말이 고통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예수의 고난을 The Passion of 이게 변해서 발음이 비슷하죠. 패션, 그죠? 얘하고 같은 어원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래 패션은 그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걸 패션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겨낼 정도로 뭔가에 집착을 하고 열심히 하는 걸로 의미가 변화해서 현대 영어에 들어와서 뭐가 돼버렸냐면 열정이라는 정열이라는 단어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애초에 원래는 파티라는 말은 고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던 단어였습니다. 자, 그래서 페이션하고 임페이션이라고 하면 이 고통을 견뎌내는 걸 페이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하는 걸 임페이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임페이션이라고 쓰면 참지 못하는 참을성 없는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저 뒤에 가서 나중에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붙을 겁니다. 얘가 들어가는 것들은. 그러고 보니까 이런 것도 있군요. 파티.
파티하고 파티는 좀 달라요. 이 파티는 운명입니다. 이거 김연자라는 아주머니가 노래 부르는데 나오던데 아모르 파티라고. 이게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무슨 아모르는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아모르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화장품 이름에 아모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 말로 I love you를 띠아모라고 그래요. 띠가 너라는 역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모르 파티라고 하면 이 파티가 뭐가 영어로 들어오면 뭐가 되냐면 많이 달라지지 않는다니까요. 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을 사랑하라라는 말이 아모르 파티인데 사람들이 이게 아모르 축제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예, 그래서 fatal이라고 쓰면 뭐 돼요? 운명을 달리할 수 있는 이라는 말이 되니까 얘가 치명적인 이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네들이 다 사랑이라는 말이 돼서 그래서 일이 직업은 아닌데 좋아해서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아마추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모르라는 사랑하다라는 동사가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얘가 영어로 들어오면 뭐도 되죠? 사실은 불어로 들어와서 이거 되는 겁니다. love가 되죠. 그래서 테니스 점수 매길 때 여러분 15 love 이렇게 매기는 거 들어보셨어요? 한 점 매겼는데 제기라 15대 빵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0점을 왜 love라고 부르는 거냐면 걔 사람은 진짜로 이걸 사랑해서 하는 사람이어서 그 점수를 빵이라고 지오로라고 부르지 않고 love라고 부르게 됐다는 썰이 있어요. 그런 썰이 있을 뿐 반면에 이제 프로페션이라고 쓰게 되면 걔는 앞으로 자기 말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의 전문가들을 프로페션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돌아갑시다. 그래서 아모르 파티의 파티가 놀고 먹는 파티가 아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종종 굉장히 초조해하죠. 참지 못하는데 그러면서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는 겁니다.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뭘 이해를 못하는 거냐면 야, 너 지속적으로 성공하려면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공이라는 건 단지요. 성공이라는 건 단지 raw talent가 아닙니다. raw talent면 뭘까요? RAW라는 말이 뭐예요? 얘가 가공하지 않은, 손대지 않은 이렇게 익히세요. 가공하지 않았다, 손대지 않았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 된 거죠? 있는 그대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raw talent면 뭐겠어요? 타고난 재능이 되는 거죠. 해석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raw가 이렇게 익혀두면 raw material이라고 하면 얘는 뭐라고 해석하면 되겠어요? 얘는 그쵸, 원료가 되는 거죠. 아직 가공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raw data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아직까지 어떤 기준을 줘서 가공한 데이터가 아닌 걸 raw data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야, 이게 비슷한 말로 raw하고 비슷한 말에 영어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로마 말에 nat가 있죠. 로마 말에는 이 말이 있어요. 그래서 태어나다라는 걸 nate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타고난이라는 말이 innate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natural이라고 쓰게 되면 손대지 않은 이라는 말이 돼서 natural talent이라고 써도 똑같은 말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성공이라는 건 단지 말이죠. 성공이라는 건 단지 타고난 재능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얘는 involves 뭐를 포함하고 있는 거냐면 agent가 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뭐에 대한? positive change에 대한 agent가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자신의 지역에서라고 해석하면 쉬워요. 앞에 있는 agent부터 합시다. 얘는 agere라는 라틴어 동사에서 오는 건데요. 몰라도 됩니다. 근데 왜 쓰냐면 그냥 내가 좀 많이 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래서 이게 ag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게 하게 하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하게 하다. 그래서 ag라는 말이 g라는 말로 주로 들어오기도 하고요. 모음은 뒤에 나오는 놈들에 따라서 모양이 조금씩 변하니까 얘가 뭔가를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다라는 말이 돼서 to happen 정도의 이렇게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들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는 말이 AGI나 AGE가 되는 겁니다. 즉 결과를 실제로 만들어내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선수가 직접 뭔가를 하지 않고 그 선수를 대신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걸 에이전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대리인이라고 해석을 하지만 실제로 뭔가를 하는 사람을 에이전트라고 해서 해석하다 보면 우리나라 영어책에 행위자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이건 행위자라는 말이 어색할 때는 뭐라고 바꾸는 것도 괜찮냐면 사람이라고 바꿔버리는 것 굉장히 괜찮은 해석 방법입니다. 아슈테이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얘는 쉬운 단어가 없어서요. 쉬운 단어로 설명을 못하고 에이전트로 끝나는 것 같네요.
agency라고 쓰면 얘는 뭐가 되죠? 에이전트가 모여있는 기관, 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gency는 뭔가를 대신하는 대행기관이나 이런 데를 agency라고 그래요. 어디 기관의 요원 같은 사람들도 에이전트라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져서 그래요. 단어를 여기까지만 쓰고 가기는 조금 아까우니까 agitate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agitate이라고 쓰게 되면 그래서 뭔가를 하게 만들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선동하다라는 단어가 돼요. 이 정도면 수능 수준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단어입니다. 진짜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agility라는 단어 아세요? 이게 쓰자면 나중에 더 나오는데 그만 썼어야 되는데 이 agility라고 하면 실제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흔히 얼마나 잘 해내는가, 얼마나 기민하게 움직이는가라는 민첩성, 기민함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는 단어로도 사용이 됩니다. 나중에 우리 저 후반부로 가면 표제어는 쉽지만 나머지 설명드리는 단어는 다 이 수준으로 붙여드릴 거거든요. 그건 나중에 한 40번 정도 넘어가면.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앞쪽에서 바탕을 좀 단단하게 만들어 두고 단어를 같이 잘 한번 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COM이 들어가면 뭐 된다고요? 함께 공짜나 이런 거 된다고 그랬죠. 아예 이건 공동을 다 썼군요. 공동체라고 쓴 겁니다. 함께 하는 걸 원래는 this라는 말을 붙여서 쓰는 건데 그래서 commune이라고 쓰게 되면 얘가 공동의라는 이런 말이 되고요. 혹시 뭐 세계사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 파리 꼬뮌 이런 거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죠? 그 꼬뮌이 아무도 없군요. 그 꼬뮌이 이 단어가 꼬뮌이 되는 겁니다. common 너무 많아요. com이 쓰이는 단어는 너무 많아서 뭐 설명을 굳이 뭐 많이 할 것도 없어요. 아까 왜 1번 문장에서만 3개 있었잖아요. 너무 많이 사용이 되는 거여서 엄청나게 많이 쓰입니다. 쓴 김에 이거 하나만 그러면 하나만 더 보고 갈까요? 커뮤니즘이라고 쓰면 얘는 뭐겠어요? 얘가 앞에 공짜로 붙일 수 있는 이념이네요. ism이라는 말이 우리말에 주의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realism이라고 쓰면 사실주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커뮤니즘이면요, 얘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이라는 말이 뭐예요? 공동 생산이잖아요. 같이 생산하는 거거든요. 함께 생산하고 필요에 따라서 나누는 걸 공산주의라고 그러죠. 원래는 그런 개념입니다. 같이 일은 같이 했는데 일한 만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게 원래 마르크스가 꿈꿨던 공산주의죠. 이상이죠. 그죠? 이상. 사람들이 그런데 모여 있으면 그렇게 됩니까? 이상일 뿐이었죠. 그러면 이즘 얘기한 김에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죠. 소셜리즘이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되죠? 얘가 그래서 사회주의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It's easy. 이게 쉽죠? 뭐 하기가 쉽냐면 disillusion 하기가 너무 쉽네요. illusion이라는 말이 명사로 뭐예요? illusion이 착각, 착시, 환영, 잘못 보는 건 다 일루전이에요. 그래서 마술쇼도 일루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은결이라는 마술사는 자기를 매지션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일루셔니스트라고 소개를 하잖아요. 잘못 보는 건 전부 다 일루전입니다. 그 다음에 원래 매직은 화학자를 나타내던 단어였어요. 매짓이라는 사람들을 얘기하면 길어집니다. 참읍시다. 다음에 한 번은 소개할 기회가 있겠지. 그래서 걔네들이 숨겨놓고 쓰던 식이 뭔가 하고 그 창고를 틀어봤더니 그게 방정식이었어요. 지금의 방정식에 해당되는 게 거기서 나왔었죠. 나중에 수학의 역사도 보면 재밌는 거 많습니다. 자, 왜 예를 들어 무리수라는 개념을 부정했는데 무리수를 찾아낸 사람이 있었죠. 자기가 부정하고 자기가 찾아낸. 무리수가 어디서 처음 필요해요? 이거 누구예요, 얘가? 얘가 피타고라스 아닙니까? 근데 피타고라스가 종교 교주였거든요. 그 사람이 조로아스트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조로아스트교가 소위 짜라투스트라예요. 짜라투스트라가 조로아스트인데 이 피타고라스가 수학을 조로아스트에게 가서 배워서 왔어요. 공부하고 왔는데 이 사람은 자연수로 다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무리수가 발견이 된 거잖아요. 젠장. 그래서 이거 떠들지 말라고 아침마다 명령을 내렸는데 어긴 놈들을 다 호수에 빠뜨려 죽였어요.
실화입니다, 실화. 뭐 전설처럼 전해오는. 자, 근데 미안합니다. 관심 없는 얘기에서 닥칠게요. 자, 그래서 착시, 착각, 환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illusion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disillusion이라고 하면 this가 부정어거든요. 떼어내는 겁니다. 부정하고 반대하는 걸 this라고 그래요. 그러면 얘는 disillusion이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착각에서 깨뜨려 주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착각에서 깨어나게 하다라는 말이니까 착각에서 깨어나면, 그래 깨어나 버리게 되면 아 제기랄 뭐 저 따위가 있어라는 환멸을 느끼거나, 그 다음에 또는요 아우 저거 별론데 하고 아주 회의적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 쓰는 말이 disillusioned라는 명사를 형용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적이 되거나 cynically 되기가 쉽죠. 아까 얘기했죠, 그죠? 이게 원래는 그 카니스라는 단어가, 카니스가 로마 말로 개예요, 개. 개를 카니스라고 하는데, 개가 프랑스 쪽으로 오면 발음이 C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혹시 견유학파라고 아세요? 디오게네스. 깡통 속에 들어갔던 사람. 그래서 왕이 알렉산더가 지나가면서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그랬더니 햇빛 가리지 말고 좀 비켜줘라고 얘기했다는 사람. 시니컬은요. 지금 이럴 때 여러분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짓는 표정 이런 게 시니컬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중에 한 명, 정말 검소하게 살자, 아무것도 가지지 말자. 그래서 가진 건 옷 하나밖에 없었던. 근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견유학파라고 부르거든요. 굉장히 멋져 보이지만 개무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정말 개처럼 살았던 거죠. 그리고 아무나 보고 욕하고 저런 쓰레기 같은 새끼 이런 식의 대화만 일삼아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개 같은 소리라고 했던, 거기에서 시니컬이 나와서 냉소적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K가 C 발음이나 쉐 발음으로 변하는 거 많습니다. 갈대를 영어로 케인이라고 하는데요. 옛날에 이렇게 갈대를 꺾어다가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만들어서 물을 걸러 먹거나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깔때기를 케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커누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물이 모여서 이렇게 한 군데로 모이던 모양을 가지고 뭘로 단어가 만들어지냐면 채널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운하라는 커넬이라는 단어도 거기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물을 사탕수수를 똑같은 방식으로 추출한 다음에 달였던 물을 그래서 캔디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물을 담던 통을 캔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캔이 그래서 채널처럼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소리가 최쉐로 이렇게 변하는 경우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회의적이거나 냉소적인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특히나 언제 그러냐면 우리가 너무 많이 부정적인 모습을 보는 거군요. Around us, 우리 주변의 부정적인 모습을 볼 때 그러하죠. 자, 하지만 사람들인데 이번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manage to maintain their intellect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intellect라는 말은요, 요거 조금 중요한 어원입니다. 익혀둡시다. 나중에 너무 많이 나와서 조만간에 아마 렉트는 다음 시간이면 그냥 외워질 거예요. 쟤는 어디에서 나오는 단어냐면, 렉트라는 말은 여기에다가 뭐가 붙은 거냐면 레죄레라는 말이 붙은 거거든요. 여러분은 요 모양을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얘가 뭘로 바뀌게 되냐면 LECT라는 모양으로 영어로 들어오면 변화를 합니다. 레죄레라는 말이. 그래서 이 렉트라는 말이, 레죄레라는 말이 들어가면 어떤 말이 되는 거냐면, 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뭔가를 읽다라는 read의 의미가 되거나 아니면 고르다라는, 선택하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해요. 그리스 사람들이 투표를 하면 흑백에 돌을 넣었습니다. 흑백에 돌을 넣어서 찬반을 나누면 그걸 밖으로 꺼내면서 하나씩 반 이렇게 불러줬던 거예요.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이렇게 부를 때, 그러면 그 밖으로 꺼내는 걸 뭐라고 그래요? EX라고 하는데, 이 X를 탈락시키고 그 다음에 부르면서 밖으로 소리 내서 읽는 걸 렉트라고 그래서 일렉트라는 말이 제가 투표하다, 선출하다라는 말이 된 거예요. 자체로 고르다라는 말도 있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뭐라고 그러죠? 아니, 우리말로. 내가 뭐 여러분한테 영어를 바라겠습니까? 이런 걸 렉처라고 하죠. 얘가 그래서 뭐예요? 강의잖아요. 뭐가 오는 거냐면, 옛날에 강의라는 게 뭐였겠어요? 책을 읽어주는 거였겠죠. 여기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얘 엄청나게 많거든요. 레저에는 쓰이는 경우가 영어 단어에서. 여기까지만 하고 아는 단어로 설명을 붙여서 기억할 수 있게 해드리고,
그냥 외우는 것보다는 이걸 아는 단어니까 얘네다 얘기를 붙여두면 좀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자, 얘는 그러면 inter라는 말하고 lect가 붙었는데 이 inter라는 말은 뭐냐면 얘는 우리말에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돼요. 하나는 영어로 해볼게요. between이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each other 정도. each other 서로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서로 상자에 해당이 되거나 이게 서로 상자입니다. 아니면 between이라고 하면 사이 간자에 해당이 되는 말이 inter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두 개가 완벽하게 구별되지는 않습니다. between하고 each other하고는 교집합이 훨씬 더 많아서 이런 것들을 굳이 구별해 내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두 가지 사이를요, 두 개를 읽어서 그 차이를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을 intellect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intellect라는 말이 뭐가 됐냐면 지능이라는 뜻이 된 거죠. 인터라는 말이 서로일 때, 얘 간단하게 얘 하나씩만 들어볼게요. 너무 많이 나와서 제 곧바로 다 외워집니다. 자, 인터에다가 서로 둘이서 마주 보면 인터뷰가 되는군요. 면접보다라는 나는 인터뷰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터라는 말이 또 사이에 each other interact라고 쓰면, 그래서 우리가 얘 뭐라고 그래요? 상호작용하다라고 할 때 서로 상자를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나라와 나라 간에라고 할 때 뭐라고 쓰죠? international. 대륙과 대륙 간에라고 할 때 intercontinental이라고 쓰죠. continental이라는 말이 대륙입니다. 그거 곧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적인 능력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낙관적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는 거냐면 남들에게 inspire, 기운을 불어넣는 사람이 되는 거죠. opt 기억할 수 있을까? 무슨 뜻이었더라, opt가? 예, 이렇게 외울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림을 붙여주거나 스토리를 붙여주면 그 자리에서 외우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우리 이거 종강하기 전까지, 마지막 마치기 전까지 최대한 많이 외울 수 있게 노력을 저도 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할 건 응답을 해 오셔야 되는 겁니다. 뭐 부탁한 건지 아시죠? 그죠? 뭐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는 않을 테니 거기에서 여러분이 할 만큼의 노력은 해서 오셔야 되는 거죠. 좋은 쪽만을 골라내는 데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좋은 모습만을 보려고 한다라는 데서 낙관적인이라는 말이 된 거죠. 자, 처음 나왔으니까 인터도 설명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나올 때는 설명하겠지만 외워졌다 싶으면 이렇게 하고 지나가 버리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나중에 뒤로 가서 시간이 많이 줄어든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라 몇 개 못하지만 제가 아까 4번이 목표라고 했는데 3번으로 끝날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해서 뒤로 가면 마지막 날은 진짜로 하루에 10개 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접두사랑 어원을 설명하겠죠. 그래서 아마 진짜로 총 복습이 될 겁니다. 마지막 2번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잘 쫓아오시길. 자, 이런 사람들이요, 지적인 능력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낙천적인 상태를 지속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남에게 영감을, 기운을 불어넣는 사람들이죠. some people들은 adore others,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걸 아주 adore 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are committed to라고 할 때 be committed to는 commit이라는 말은 헌신하다라는 이런 말로 쓰는 건데, be committed to라고 나오면 어디에 헌신하다라는 얘기잖아요.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하면 우리말로 더 깔끔하고 좋으냐면 헌신적으로 뭐뭐 하다라고 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부 사람들은 adore 하는 건데, adore이라는 말은 째려보니까 앞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ad하고 뒤에 ore가 들어가 있어요. ore가 들어가면 또 누군가는 오레오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겠죠. 에세가 담배라는 애도 있는데, 이게 오랄레라는 단어에서 오는 건데 얘는 조금 어렵습니다. 얘는 조금 어려우니까 오랄레에서 뒤는 떼버리고 얘만 기억합시다. 이 ORA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다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말하는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 회화 연습하거나 이런 거 혹시 oral practice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 oral이라는 말이 입의 말로 하는, 우리가 구두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걸 ora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이 말로 내리는 전하는 말을 oracle, 신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탁 아시죠? 뭔지? 영어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신의 계시잖아요. 쉽게 신의 계시를 신전에 가서 구하죠. 그럼 그 신전에 가면 그 신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신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어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 된 거냐면 원래는 오라레라는 말이 그래서 기도하다라는 뜻이었거든요. 근데 로마이들의 습성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여신에게 가서 주로 여신에게 가서 막 우유로 목욕을 시키고 그리고 늘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신에게로 가서 기도하는 게 어도울이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이 단어가 돼서 얘는 그냥 존경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신을 모시는 수준으로 신봉하고 존중하고 인정하는 걸 어도울이라고 합니다. 느낌이 좀 다르죠, 그죠? 단지 트러스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신을 대하는 자세로 모시는 걸 믿고 신봉하고 충성하고 다짐하고 이러는 걸 어도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돕는 걸 신봉하죠. 아주 존중하죠. 그리고 헌신적으로 자기들의 지역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는 뭘 넘어서 버리냐면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자, 그게 small town이 됐건 또는 across an entire continent가 됐건이라고 할 때 continent은 조금 짧게만 설명하고 할게요. 제가 뒤에 테네르는 따로 합시다. 원래는 얘가 어떤 의미가 들어가는 거냐면 잡다, 묶다, 유지하다라는 말이 들어가서 좀 전에 나왔던 앞에 있었던 maintain 같은 그리고 remain 같은 이 자리에 있는 얘하고 얘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유지하다라는 말인데 조금 복잡하니까 여기는 간단하게만 갑시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 중에 계속하다 continue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쭉 계속 이어지는 땅을 continent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얘가 대륙이라는 명사가 됐던 거고 continent 위에다가 뒤에 AL 붙이면 대륙의라는 말이 됐죠. 형용사가 될 거고요. 자, 명사 뒤에다가 AL 붙이면 형용사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인터로 붙이면 뭐가 되죠? 얘가 대륙간이라는 말이 되죠. 유럽 애들은 자기들 대륙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나마 조금 쳐줬던 게 어디까지 쳐줬던 거냐면 아프리카하고 그다음 유럽하고 지금의 우리가 터키라고 부르는 오스만 투르크가 살고 있었던 그 동네까지를 대륙이라고 봐서 여러분이 영어 단어에서 컨티넨털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그게 유럽을 나타내는 경우들도 많아요. 외국에 호텔 같은 데 가보면 조식을 아메리카노로 하시겠어요? 컨티넨탈로 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게 컨티넨탈이라는 게 유럽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조건 아메리카노를 택하면 됩니다. 아메리카는 쉽게 계란도 하나 주는데 유럽은 그거 안 줘요. 유럽 애들은 아침에 일명 핫밀이라고 부르는 따뜻한 식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빵 2개하고 버터 정도 주면 아니면 치즈 한 조각 주면 그게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식이 뭐 좋은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유럽 애들이 얘기를 할 때는 무엇의 의미를 가지냐면 유로파의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유로파는 또 에우로파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 이름이죠. 제가 가겠습니다. 스몰 타운이나 또는 전체 대륙, 그게 작은 규모의 마을이 되었건 전체 대륙이 되었건 간에 The actions of individuals는 어떤 개인의 행위는요, 어떤 개인의 행위였냐면 with patience와 compassion을 가지고 행동하는 이런 개인의 행동이 뭘 만들어내는 거죠?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rifle이라는 단어가 물결이라는 뜻이에요. 돌 던지면 이렇게 파장 쭉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rifle이라고 합니다. compassion은 동정 연민인데 이제 배운 거 생겼으니까 한번 붙여볼까요? 아까 패션이 뭐였더라? 열정 정열인데 그 전에 파티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고난을 그래서 The Passion of Christ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고통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compassion은 뭐를 같이 느끼는 거예요? 고통을 같이 느끼는 걸 compass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연민, 동정이라는 단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 단어가 열정이라고만 패션을 알고 있으면 compassion이 동정, 연민이라는 뜻으로 연결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파티는 패션이라는 단어가 워낙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기억을 내두시면 좋겠습니다. 철학적으로는 페이소스라는 그리스 철학의 개념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걸 다 이겨낼 정도로 열심히 하는 걸 패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로 보는 건 그래서 패션이라는 명사 뒤에 패셔닛 같은 형용사가 이렇게 되면 형용사가 되어서 열정적인, 정열적인 이런 것만 보지만 아직까지 이제 덜 쓴 건데 다른 접두사가 붙으면서 고통이라는 의미의 패션 앞으로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기억을 좀 해두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장 하나 더 해석해보고 3번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자, in the end, 결국에는요, it's not just about 단지 뭐가 아니냐면, 목표를 달성하는 것, 그거뿐만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위한 또 뭐 돼야 되냐면 차이도 만들어내는 거겠죠. 뭐를 위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위한 차이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3번에 나오는 단어 설명도 마치죠.